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네, 투데이. 리드미다 투데이 이제 이 정도 되면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 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네, 언제나 건강하고 잘들 지내시는 우리 패널들 보기 좋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말하는 게 다 그대로 되지는 않죠. 사실. 그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인사가 의외로 어렵지 않나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 그냥 보통 I'm fine, thank you. 그러니까 자동 반사적으로. 네. 그런 게 어려워. 갑자기 지나가다가 붙잡아 세워놓고 막 설명할 수 없잖아.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고 말이야. 막. 우리 와이프 엄마가 와이프 엄마? 저 와이프 친구, 그러니까 우리 아들 친구 엄마, 그러니까 와이프 친구가 그분이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해외여행을 갔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대요. 네. 근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무의식적으로 아이파이 땡큐. 아니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정말 식당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May I help you? 이랬다니까요. 괜찮네. 응, 손 번쩍 들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May I help you? 이런 분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막 터져. 참 재밌네요.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쪽팔려하든지 진짜 하와이에서 진짜 저를 놓고 갈 뻔했어요. May I help you의 뜻은 이제는 아실 거라고 믿으며. 예, 네. 충분히 그때 그죠? 모든 종업을 쳐다보면서 뭐지? 우리, 봉사 정신이 출처란. 네. 그렇죠. 네. 우리 하와이에서 나라방신 한번 시켜주신 내가 널 도와주겠어. 우리 조대리님이 오늘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 에피소드 제목은 나는 회사에서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이 글은 47명의 관심 있어요와 감사해요를 14감사를 받으신 글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그 이룰이라고 이제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이룰 이룰 네. 뭘 이루고자 그런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에피소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때 나는 말을 참 잘했다. 조별과제가 있으면 늘 발표를 도맡았고 A 이상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기에 두려움 갖게 된 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입사 직후 신입사원 때. 아직도 말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우선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적어본다. 적는 이유는 내가 꼭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 해야 하는 말은 목차를 잡듯이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적는다. 상사와 이야기해야 하고 상사가 결정해 줘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흐름으로 말할지를 미리 적어보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잘 모르겠으면 추가 시간을 부탁드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당장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갔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걸 추천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한 번 더 되묻는다. 언제까지 무엇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억해두지 않으면 다시 찾아서 묻거나 끊어진 전화를 다시 걸어야 하는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야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묻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런 고민으로 이 글을 클릭한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건 말도 하다 보니까 는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복들도 전부 다 나아지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말하는 건 두렵다고 합니다. 말하는 게 두렵다고 하시네요. 여기까지군요. 예. 여전히 말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분의 아이디는 이룬이 아니라 이룰. 계속 앞으로 이룰. 이룰. 네, 아직까지 이룬은 아니군요. 네. 참 좋은 글이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을 실제로 회사에서 쓰냐,
라고 한다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저게. 그렇죠. 사실 요 네 가지 팁이 실은 한 번에 머릿속에 쫙 돌아가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이게 적어둔다. 그렇죠. 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두자마자 이 에피소드 첫 번째 팁을 보니까 적어준다 육하원칙 있는데 여기 또 오랜만에 중국어 사진이 이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육하원칙. 네, 육하원칙이 있고 중국어로도 이렇게 육하원칙이 써 있는데 요거 우리 진터님이 한번 리슨앤 리피트. 누가 뭐 이런 거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문을 띄워달라는 얘기인 거야? 중국어로 해주고. 자, 이분이 또 방송을 하니까. 자 누가 谁 언제 什么 어디서 哪儿 무엇을 什么 어떻게 怎么 왜 为什么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정말 약간 정말인데. 물음표가 붙는 말에는 그러니까 뭐라는 게 다 붙어요. 그래서 약간 끝이 다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랑 무엇을이 왜 똑같아요? 언제라 무엇을 이게 약간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나뉠 수가 있는데 중국어는 같이 묶어도 되는 단어라서 똑같은 단어. 난 왜 뭔 소리야. 난 똑같다고 느낀 적도 없지. 당연히 이제 보니까 근데 왜 언제는 저 두 개예요? 션머랑 뭐 그러니까 션머도 이제 언제라고 물어보는 그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션머시허라고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션머시요. 예, 션머라고 그쵸. 션머시허네요. 지금 보니까. 저 두 개를 붙여야지 언제예요? 네, 그네요. 이런. 그러니까. 근데 저거는 되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아요. 누가 쉐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쉐이 이렇게 하시나요? 쉐이. 도대체 어떤 쉐이가 이렇게. 이 쉐이, 두 쉐이. 그렇죠. 그렇군요. 중국어를 듣다 보면 가끔 열받을 때가 있죠. 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런 니 거? 네. 그리고 야 이제 언어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밥 먹었어? 你吃饭了吗? 욕은 기분이 아니고. 나빠지네. 그리고 또 두대리님 보면서 했어요 방금. 쳐다보면서. 그 광둥어로 대신할게요. 쪽팡매야. 그건 뭐죠? 그것도 밥 밥 먹었어요. 먹었냐. 아, 그래요? 그래요. 쪽팔리다는 줄 알았어. 쪽팡매야. 쪽방매야. 어쨌든 저희가 살짝 세긴 했는데 우리 네 가지 팁을 다시 한번 쫙 한번 훑어볼까요? 우선 해야 할 말을 적어본다, 그죠? 적는 방법. 네. 구체적으로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적어도 좋다. 에버노트. 네, 에버노트. 간접 광고. 에버노트 네. 글로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제 후임이 생각이 나요. 후배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후배님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적어본다를 문어체로 적어서 문어체로 구어를 했죠. 굉장히 재밌네요. 아니 왜냐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있어요. 팀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뭐 어쩌라는 거지? 너무 공감 간다. 야 이거 야. 한방 먹어봐라 아니에요? 야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적어서 구어체를 써야 되는데 경어체로 그냥 딱 들으면서 그래도 글을 읽은 거 보여주면서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는 거 아닌 게 다행이네. 이거 봐 이거. 벙어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스크립트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면 그 밑에 다 적어놔요. 슬라이드 메모에. 그렇죠. 그럼 이번 달 실적은 어떠하였습니다. 이러잖아요. 막 진행하다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질문.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스크립트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진짜 발로 차. 너무 심하게 할 말을 적어 놓기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AI 아니에요 AI? 그분? AI 알파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팟캐스트 방송에 참여하실 정도니까 그래도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동네에서 뭐 말빨 좀 있다 뭐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럴 리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해야 할 말들이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적습니까? 어떠세요? 그럴 리가요. 저거는 있어요. 정말 중요하면 저는 적지는 않더라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좀 구조를 잡기는 해요. 머리가 좋다는 뜻이네요. 저는 키워드만 적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뭐 해야 되면서 뭐 이거 중요 단어 이렇게 그쵸, 적어서 이제 키워드만 이렇게 중요 포인트로 옆에서 살을 샹막 이런 거 써야 거 아니야? 나쁜 새끼 막 이러고 막. 지인턴 어때요? 할 얘기 있을 때 뭔가 적어요? 저도 이제 리스트까지는 짜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로. 그러니까 까먹어서 빼먹으면 또 질문하기가 또 약간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물어볼 때 이제 꽉꽉 채워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까도 이제 그 좀 뭐 우스운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문장을 적어놓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말씀 말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문장을 적어놓는데 거꾸로 그거에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버리는 거죠. 딱 박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더 어색해지는. 유연함이 그 뭐 이미 이제 요즘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방송의 현장들이 많이 알려지니까 그 뉴스 진행할 때도 아나운서들이 보는 거는 그 프롬프터라고 이렇게 쭉 자막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문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키워드만 이렇게 쭉쭉.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울산 2층 건물 뭐 화재 뭐 13명 사망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줄줄줄 그거를 사실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키워드를 이렇게 잘 적어놓는 게 활용하는 아닐까. 방법. 그게 사실 제가 큰 강의를 할 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예. 거기다 프롬프트를 여기다 띄워주더라고요. 음. 근데 난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프롬프터가 네. 그렇죠. 그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보니까 사실 이제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사실 되게 큰 데였어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띄워주면 뒤에 파워포인트를 안 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그냥 했는데 요거랑 조금 1번, 2번이 좀 엮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요런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뭔가 발표를 할 때 그럴 때는 보통 파워포인트를 쭉 한번 구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어떻게든 그 문서 안에 넣어놔요. 그 장표 안에. 그리고 그거를 뭐 색깔을 다르게 하든 밑줄을 그어놓든. 그래서 굳이 스크립트를 쓰지 않아도 그 장표를 딱 보면 내가 해야 될 말들이 딱딱딱딱 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쭉 가지고 얘기해요. 말을 푸는군요. 윌리를 찾아서인가? 그게 약간 저의 좀 요령 원리 아닌가요, 근데? 윌리 원리? 원리죠, 원리. 윌리 뭐든 헷갈리네. 뭐든.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리드미로 네. 엽서를 댓글을 엽서 언제적 사서와 몇 번 언제적 방송이니 이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서마 287 FM 라디오. 괜찮네. 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이 어딘지를 알았다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우체국이었어요. 그 우리- 우체국이죠. 그 증권거래소 큰 뒤에. 거기가 그게 거기. 증권거래소 바로 어, 뒤에. TRX 옆에 거기였더라고. 자, 두 번째 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팁을 보면 해야 하는 말은 목차를 잡듯이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적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면 아까 그 사단이 그렇죠. 거죠. 갑자기 질문에 네, 잠깐 기다려봐. 그리고 내가 넘어갑시다. 계속 저는 사실은 이제 이번의 핵심은 결국 스토리텔링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맥락이죠, 맥락 사실. 그렇죠. 목차를 잡듯이 이런. 근데 이거를 구조가. 목차를 잡듯이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이렇게는 적어놨는데 꼭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박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목차를 잡듯이 너무 목매면 적시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司가 요구할 때 정확하진 않더라도 빨리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대부분 상사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렇죠. 이상하게 느긋하신 분도 음. 거기 자리에만 서면 급하게 돼요. 사람이. 음. 그래서 항상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1번 팁과 2번 팁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무슨 동시에. 얘기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구조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이 갑자기 그 순서를 틀어버렸다든지 구조를 흔들어 버렸을 때 다시 1번으로 가서 내가 할 얘기는 이거였지 라고 그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유연한 대처. 그렇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 누구를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지인터님은 스토리텔링에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거 말고 예.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예. 가장 재밌게 본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정말 대본대로 가는 것 같죠? 마치 준비된? 네, 준비된 것처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마치 준비된 것처럼 한번. 그 미스 페퍼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이라고. 처음 듣는 영화. 근데 약간 그 영화는 실제로 봐도 약간 이해가 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약간 막 시간을 갑자기 시공간을 넘나들고 막 그 사람을 시간을 넘어서
그 상황에 다시 찾아가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냥 큼직한 얘기는 그 다 초능력자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 저희가 사는 세상인데 초능력자들이 있고 그 초능력자들을 관리하는 시간을 이렇게 시공간을 이렇게 한번 감아버리는 24시간을 그리고 그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또 사람으로 변신을 해요. 저 영화를 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약간 판타지라서 예, 계속 해보십시오. 근데 또 그 초능력자들의 눈을 먹는 초능력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영생을 살려면은 그 초능력자들의 애기들의 눈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제 그 시간을 돌리는 그 새로 변하는 사람 초능력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걔네가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먹는 사람 애들을 이제 그 애들에게서 이제 초능력자 애기들을 지키는 스토리인데 결국엔 뭐 다 해피엔딩으로 나쁜 애들은 죽고 좋은 애들은 살고 결론은 눈 먹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고 그쵸. 시간을 돌린 애가 좋은 애다. 근데 다 죽는다. 이쯤 되면 이제 청취자들의 반응이 질문한 네가 잘못이야. 제가 굉장히 사과해야 될 것 같은. 너무 판타지라서 그러니까 응.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지인터님이 설명하신 구조를 보면 예. 일단 전체 영화의 특성을 좀 얘기했어요. 이 영화는 이러이러해서 되게 어렵다. 예. 그 다음에 각 등장 인물의 특징들을 막 얘기해줬죠. 실은.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줄거리는 지금 거의 터치는 안 됐지만 네. 그래도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달락달락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런 구조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써 훈훈하게 네, 마무리를. 갑자기 슈퍼스타 그러니까. K가 된 것 같이. 해몽인데 해몽. 하지만 전 탈락입니다. 와일드카드 안 쓰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저는 얼마 전에 또 이런 분을 뵀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회사에서 일했던 뭐 그분은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영화 쪽에서 일을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스토리텔링으로 아예 어떤 전문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되게 좀 낯선데 뭐냐면 지금 최근에 MCN이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MCN처럼 죄송합니다. MCN처럼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작가라든지 뭐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원천적인 그런 그 저작물들을 막 만드는 또 이런 어떤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거의 세상이 돌아가는 거의 모든 게 스토리텔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굉장히 재밌는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보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실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인 건 못 봤는데 그때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게 중요한. 상당한 그 그래서 하여튼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세 번째 팁은 네, 추가 시간을 부탁드리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면. 네. 근데 이거는 상사에 따라서 너무 그렇죠.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함부로 쓰면은 정말 레드 카드가 될 수 있는. 저거는 약간 그 뭐 무한도전 같은데 보면 그 찬스 쓰는 기회 정도 예. 그렇게 좀 써야지. 저걸 자주 쓰면 예, 타임을 외칠 때 혼날 때 타임. 요거는 조금 케바케 사바사 이런 게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사바사 뭐예요? 사람 바이 사람. 참 이런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네. 사바사. 사바사.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요거를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다수의 너그러우신 분들을 얘기하자면 괜찮습니다. 좋은 왜 근데 방법.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깰 때는 뭐라 그러면서 깨요? 저렇게 얘기했는데 깰 때는 조대리님 뭐라고 깹니까? 네가 지금 뭘 달라는 거야? 막 욕이 나오는 줄 알고 나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깜짝이야. 저런 경우에는 이제 저 잠깐만 생각해 보시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얘 대답을 해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왔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죠. 그런 경우도 많고 뭐 혼나면 뭐 조금 이제 그 얄궂은 분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래 추가 시간 5초 줄게 뭐 이런 그리고 바로 5, 4, 4, 4, 야 대답 안 해? 막 3, 2, 1 뭐 이렇게. 나 우리 아들한테 그러는데. 그거는 내 생각을 강요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은 네. 대체로 좀 대담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쓰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저렇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듬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차라리 저 같으면은 추가 시간을 부탁드린다기보단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빨리 빠져나올 것 같아요. 좋은, 자리를. 좋은 팁이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빠져나와서 검색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여기 네. 스마트폰으로 알아봐.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조대리님. 저는 그런데 저는 뭔가 당장 해결돼야 돼서 그런 게 좋은데 대부분의 그쵸. 네, 대부분의 그 사실 상사분들은 똑같은 얘기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다른 방법을 좀 거죠. 네, 바꾸면은 맞아요. 조금 더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보다는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게 그러면서 전화기를 드는 거죠. 야 전화도 안 하면서. 무한상사의 박명수처럼. 네, 그래, 잠깐만,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또 때로는 사실은 좀 좀 못된 분들은 요 분이 지금 쓰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앞에 죄송합니다 이 말을 꼭 넣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이모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것도 좀 팁일 수는 있죠. 진터님은 저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뭐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다 저런 멘트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그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시를 받았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은 시간을 벌어야죠. 시간을 번다. 근데 저 시간을 어떻게 벌어요? 보통 그냥 저렇게 벌어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애를 벌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일단 그냥 아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운 건데 지금 바로 알아보겠다고 하고. 그거 군대 용어예요? 전 처음 들었는데요. 그럼 약간 군대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 저런 변명을 할 여지를 안 줬죠. 진터님 지금 뭐 군대 문화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군대를 너무 편하게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저런 걸 여지가 있나? 갈굼의 시작은 말을 할 수가 있었나 보네.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통신병이었는데 사수가 전역을 하면은 그 분야는 무조건 저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사수만 없으면. 그러면 저런 말이 성립이 되지. 저는 사수만 몰랐어요. 사수가 좀 그랬죠. 참 근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저 그렇죠.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근데 차라리 어설어설하게 막 대답하느니 맞아요. 저게 훨씬 낫죠. 근데 그 지금 조대리님 말씀도 공감 가는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횡설수설로 어떻게든 그렇죠.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한다 그러죠.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를 지적하는데 계속 근데 B는 이렇고요, C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화를 돋고. 이거 좀 역으로 얘기하는데 제 상사 중에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A를 질문했는데 꼭 B, C, D를 얘기하면서 뭔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답답한 게 A를 듣고 싶은데 거기다 대고 아니 이거 얘기해 주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B, C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으로 언제 끝나나 제발 좀 끝내라. 그거는 그분들이 A를 묻는 그 질문을 이해 못하셨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뭐 이딴 질문을 했니? 약간 이런 그러면 거죠. 뭐 이딴 질문을 했어? 하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나도 내일을 하고 왜 PC들을 얘기하냐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많고. 우리 또 네 번째 팁은 이분이 얘기하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한 번 더 되묻는다. 이거는 모든 회사에서 다 공통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시를 받고 나서 의외로 저거 많이 안 해요. 그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네. 저는 저거 안 물으면은 이해했어라고 물어보는 식이거나 아니면은 뭔 말인지 알아라고 꼭 대묻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상사가 꼭 대물으면 이제 짜증이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죠. 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대표님이나 대리님은 이렇게 후배들한테 좀 가르쳐 주는 편이세요? 이런 팁들 뭐. 저는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저런 팁이 아니라도 야 내가 물어봤으면 너가 확인을 해줘야지. 나한테 피드백을 줘야지. 네가 그러고 가면 뭐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않냐.
그리고 꼭 이렇게 꼭 제가 지시했는데 윗분들한테 올려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지시한 거지만 윗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저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뛰어넘고 가요. 그래서 깨지고 와요. 야 조대리, 야 얘 이거였는데 네 뭐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눈빛이 순간 바뀌었는데요. 오늘도 경험해서 속이 쓰립니다. 나는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대리님의 이름과 회사를 알려줬어. 그러니까 절대 여긴 가지 말라. 나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좀 이런 그 팁들을 좀 후배들하고 많이 나누는 편이세요? 가르쳐 주려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내가 얘기하면 이제 이게 좀 꼰대가 얘기한다라는 갇히게 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많이 가르쳐 주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꾸로인 거죠. 내가 얘기를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가 알아들었거나 내가 포기를 했거나. 근데 대표님한테 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쵸 나왔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캐릭터 때문에? 아니면 대표라서? 그 대표님 자리 자체가 제가 이제 자리 자체도 그렇고 대표님의 성향 자체가 이렇게, 요새는 모르겠어요. 친절한 성격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은 나 요즘에 되게 많이, 나 요즘에 밖에 나가면 O형이냐고 물어본다니까. 알았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울고 나가네 있을걸요 아마. 그러셨구나. 그건 감동을 받아서 울은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게 대표님 야. 가만히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만약에 일하는 거 보고 계시면 저도 만약에 이 소속이다 그러면은 좀 상대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있었을 때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담배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네. 19세 이상만. 그러네. 이게 되게 한참 어린 친구인데, 신입사원 조금 벗어난 친구인데 윗양반들이랑 같은 자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 네, 맞담배를. 군대에서도 안 한다는 네. 거.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렀죠. 잠깐 와볼래?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와볼래. 반말 안 했습니다. 잠깐만 와보시죠. 그게 더 무서워. 잠시만 와보시죠. 그랬더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본 상황이 요러요러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게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당신이 이 자리에서 그러고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한참 옛날 얘기기는 해요. 뭐 요즘 사실 요즘에 뭐 맞담배 피든지 뭐 맞술을 먹든지 뭐 그렇죠. 요즘에 할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저희 때 문화가 좀 그랬다라는 거죠. 통용돼요 요새도 그거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거 신경 안 써요. 요즘에 뭐 알아서 하든지 뭐.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얘기를 하면 저도 좀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 그래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가르쳐줘서 변화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뤄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이거를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에피소드 뭐 우리 살짝 담배 얘기로 했었지만 에피소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사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진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자기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팀원 중에 너무 자기 할 얘기 딱딱 똑부러지게 잘하고 뭐 특별하게 오버하지 않고,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한 1년이 지나서 저한테 굉장히 은밀한 듯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천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걸? 그냥 너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 그랬는데,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라는 게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하긴 한 건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뭐 불편함 못 느끼면서 그렇죠. 지내니까, 야, 너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친구를 좀 과감하게 오랜만에, 야, 그냥 이거는 네가 대표이사한테 직접 보고해라. 제가 물론 옆에 있는 자리인데, 네가 보고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얼굴이 흑색이 돼서
한 30분 뒤에 와가지고 정말 제가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케이스는 본인은 정말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가 이게 더 나갔는데요. 근데 얘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고구마 200개를 그냥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이다가 필요해. 근데 얘는 어디 가든 자신이 넘쳐. 저 말 잘합니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사실은 요 에피소드를 보시는 분 중에 정말 객관적으로 한 번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진짜 말을 잘하는지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지 혹은 말을 하기 좀 어렵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전혀 못 느끼고 있는 되게 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후자의 얘기가 후배면은 후배님이면 참 괜찮아요. 상사면 와 진짜 돌이킬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장황한 말 속에서. 요 다음 에피소드가 상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요 다음 에피소드. 그렇군요. 와, 나 그거 듣다가 야 이 양반을 30분 내는데 이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되나 끊어버려야 되나. 아니 근데 후배라도 좀 괴롭기도 해요. 왜냐면 보고를 받는데 네. 얘가 나한테 보고해야 될 거는 사실 뭐 한두 마디면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정말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좋은 그것도 좋은 포인트. 네. 맞아요.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진턴이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아끼는 편이에요. 직접 아. 물어보지 않는 이상 최대한 최대한 아끼는 편이에요. 지인턴님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을 잘한다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 말 잘한다. 좀 잘하는 편이라고. 잘하는 편이야. 잠깐만요. 잠깐 끊고 가실게요. 잠깐만. 야 잠깐. 저기 나도 말문이 막혀가지고 잠깐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거 되게 큰 것 같고요. 근데 또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을 잘한다라는 사람의 표현 중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하거든요. 그럼요. 네, 분명히 실수를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지적을 안 해주면 그 실수가 반복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을 안 해주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구나라고. 근데 지적을 안 해준다라는 본인이 모르기도 하겠지만 지적을 해주다가 안 해주는 건 되게 위험 신호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너는 얘기해도 안 바뀌어 라거나 내가 귀찮아라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위험한 신호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죠. 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못 가리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보다 말을 더 잘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 엄하게 상대방을 약간 뭔지 알아요. 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돌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게 스스로를 굉장히 웃기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중에도 이런 거 있죠. 말할 때 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쪼는 뭐예요? 약간 버릇, 말 버릇이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거나 이런 분들 있고, 요거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막 이러세요. 이런 소리 내는 사람도 있고, 맞아. 뭐 이렇게 혼자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도 있고, 약간 쪼가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 말부터가. 특정 단어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그걸 있어요. 쪼라고 해요? 쪼라고 표현하죠. 저 말에 쪼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다음에 말 끝에다 뭐 막이래 뭐 이런 거 붙이는 애들. 막이래? 뭐 이런 막 친구들 이래. 중에 있어요. 뭐 막 뭐 얘기하다가 혼자 얘기하다 막 이래.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 말버릇들. 저 말 되게 잘해요 막 이제 이런 거 그런 되게 잘 이게 살리시네요. 이게 사용법 이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남자들은 뭐 했어 이지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요거는 이거 옛날 취임사예요, 건데. 취임새. 옛날 건데. 취임새가 쪼예요? 추임새도 있고 말 쿠세. 그리고 그치, 버릇 같은 거죠. 버릇 같은 거죠. 그 버릇이란 좋은 단어가 있었나? 그러게. 버릇 습관 뭐 말 습관. 습관인데 그런 분들 중에 제일 특이했던 분이 약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걸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듣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걸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특이한 분이네. 와 보다가 진짜 언제 끝나나. 특이하네.
그 쪽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을 아무리 잘한들 맞아요.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쪼를 한번 그 혹시나 뭐 면접 자리나 이런 데 아니면 발표하기 전이나 이럴 때는 꼭 동영상으로 자기 쪼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대리가 얘기했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자기가 발표하거나 네. 말하는 걸 찍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학습이 됩니다. 맞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신입사원 시절에 저도 이제 컨설팅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때 이제 발표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을 왔지만 직장을 오니까 발표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때야 전혀. 뭐 솔직히 뭐 교수님 있고 애들 막 왁자지껄 한데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와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전부 다 팔짱 딱 끼고 눈 딱 흘기고 와. 있는데 무거운 거기서 뭐 어떻게 뭐 농담도 못 하겠고 와. 한 번은 클라이언트들 앞에서는 그렇게 못 하니까 우리 그냥 컨설턴트들끼리 발표를 하는 어떤 자리에 제가 일부러 캠코더를 들고 와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봤어. 근데 진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나만의 쪼도 있고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어떤 걸 느꼈었냐면 되게 건들거리는구나. 맞아요. 건들거리는 이런 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친 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발표할 때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물론인데 그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발뒤꿈치를 살짝 띄었다가 아니, 그걸 보는데 뭐지 이 모이병 막 이런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 바로 고쳤어요. 이렇게 꿈찔꿈찔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그런 게 생각보다 자기가 잘 맞아요. 모르는 새에 버릇이 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어요.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아까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뭐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시작했구나 라고 하면 예, 안 들으려고 하고 계속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해야 되는 집중 메시지마저 놓쳐버리는 일이 되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충분히.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밸류 있는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 안 들리는. 제가 어렸을 때 말이 많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까지 고치려고 했냐면 수업 시간에 안 떠들어보는 거예요. 30분만. 거기까지. 너무 힘들어. 아니 난 사실 조 대리님한테 그래도 말을 잘하는 어떤 요령이 있냐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네. 말을 잘하는 요령은 네.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제가 말하는 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음성이든 동영상이든 뭐든 그거를 계속 들어보시고 앞에서 하는 거를 자꾸 봐야지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 고치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강사 같은 걸 제가 하면서 그때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메시지나 이제 교육을 이제 전달해 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한 거죠. 그걸로 이제 좀 도움이 된 거죠. 그런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지인턴이 혹시 주변에서 이제 제일 사실 이거를 많이 겪을 만한 나이일 수도 있는데 뭐 지인턴이 본인의 얘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선배, 친구들 이 회사에서 말하는 게 어렵다.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직 회사를 못 정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한 애들도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딱히 약간 저런 거에 대해서 에러 사항을 막 이렇게 표하는 애들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아직은. 왜냐면 아직 신입사원이 팀장급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뭔가를 말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바로 위에 사람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신입사원이면? 아닌가요? 요즘엔 안 그러나? 약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요새는 그 신입사원 턴오버가 심해져가지고 잘해주는구나. 네, 잘해줘야 돼요. 저 같은 스타일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제 동기나 이런 애들이 당근을. 야 술 먹으러 가자. 저 새끼 미친놈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말 좀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걸로 결국 이제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신입사원 때 말하는 게 전혀 안 어려웠나요? 그럴 리가요. 어려웠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렇죠. 말이 막히는 거죠. 내가 항상 써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대학교 때 썼던 말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쓰는 용어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간추린 것도 많고 약자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 아까 그게 제 케이스였어.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아, 라면 머릿속에서 이제 막 몇 단계 점프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물어보면 저 인간이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지금 물어봐야 되나? 찾아보고서 좀 물어봐야 되나? 이제 이 와디프를 계속 돌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저 인간한테는 여기까지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야, 예, 제일 중요한 건 몇 개 깨져보면서 이제 그렇죠. 예, 체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인간은 여기까지 물어봐도 되겠다. 그렇죠. 저 인간은 요 정도까지는 해봐도 되겠다. 보통 이제 이런 분이죠. 이제 단계별로 나눠주자면 약간 무언가를 질문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에 따라 달라요. 무언가를 물어봤어. 그 상사의 대답이 찾아봤어? 라고 하면 빡세다. 이제 걔한테는 안 돼. 이거 안 돼. 걔한테 안 돼. 그리고 빡세다. 두 번째,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간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은 좀 찾아보고 가야 돼요. 찾아보고 그렇지, 가서 그렇지. 내가 질문할 걸 정확히 정하고 그 중에 좀 말 많고 인정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 조잘하고 다 얘기해 주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약간 그렇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막 가려고 그러면 잠깐 근데 야, 이거 잠깐만, 이건 알아? 이거는- 이건 알아? 그런 너무 분들이 좋은데요? 네, 이런. 좋을 것 같죠? 그죠. 좋을 것 같죠? 경험해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무슨 스타일이에요? 나는 100%세 번째 스타일이에요. 정말요? 네, 소대리님은? 힘들어요. 저는 계속 괜찮니? 얘기하고. 저는 보통 이제 찾아봤냐고 먼저 질문해요. 아, 그렇구나. 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찾아봤어를 마음속으로 해. 요즘에 마음속으로 요즘에 했어요. 마음속으로. 요즘에 마음속으로 찾아봤어 하면 2번 정도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죠. 처음에는 사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다가 네. 유사한 케이스가 두 번째 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즘에 찾아봤어라고는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재무팀을 하다 보니까 그 원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질문하죠. 야 찾아봤어? 전에 어떻게 쳤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업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다. 음. 오해하시지 말라 이거죠. 지인터님은 인턴 할 때 좀 예. 뭐 말하는데 되게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냥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질문을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너무 자주 물어보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제 실제 경험 신입사원은 그냥 막 들이대야 돼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네, 막 근데 들이대야 또 돼요. 약간 그 입장에서는 너무 막 계속 괴롭히면은 뭔가 약간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한 거였었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걸 약간 미루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고려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욕을 먹던 선배들이 싫어하건 간에 약간 신입사원들은 무조건 물어보고 막 얻어가려 그 선배를 어떻게든 괴롭혀서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찾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또 네. 그게 애매한 게 기껏 막 1시간 2시간 찾았는데 완전 다른 루트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간을 잘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거는 개인 역량이기 네. 때문에 네. 더 이상 그렇지, 말씀드릴 수 그렇지, 없어요. 그건 진짜 개인 역량이야.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가름이 나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맞아요. 이 나는 줄타기가 거기서 굉장히 판가름이 중요하죠. 나죠. 맞아요. 처음에 확실히 이게 루트를 보면은 그대로 쭉 가버리면은 저도 너무 좋고 막 하는 건데 만약에 살짝 틀어졌을 때는 근데 이게 또 다른 데가 뭐냐면 기획이나 이런 쪽은 예. 다른 생각이 오히려 조금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또 함부로 막진 못해요. 그래요? 이 길이 아니다 싶어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예. 내 밑에 신입사원이 딱 두 유형이 있다. 한 친구는 계속 와서 물어봐. 예. 한 친구는 지가 좀 막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물어봐.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이 좋냐 하면 저는 계속 물어본 친구가 더 좋아요. 저는. 그렇죠. 저도 네. 그래요. 저도 그건 그래요. 아니, 그게 처음에 짜증내고 찾아봤냐 막 따지긴 해도 나중에 데리고 와서 얘는 가르치면은 바로 이해가 되고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정확히 지시가 되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전제 조건이 뭐 과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입사원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신입사원. 네, 계속 와서. 저는 이제 신입사원은 스스로가 그냥 리트머스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계속 찍어봐야 돼요. 계속 쭉쭉 빨아들이면서. 사람도 물어보고 아까 대표님이 그 결정적인 얘기하셨는데 이거 질문해도 돼? 마라? 이 고민이 많으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딪혀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게 많았다. 결국 질문해야 되는 네, 사실 신입은 좀 많이 물어보고 들이대고 근데 그 내적 갈등이 좀 빡세게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내성 뭐 이런 말 내향적인 친구들이 대부분 저런 고민을 하거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안 물어보고 사고 치는 애들이 더 싫어요. 아 그래요? 네. 물어보고 사고 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 내가 알려준 거에 되는데 이건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안 물어보고 사고 친 애들 보면은 이걸 패 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걔는 굉장히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사고 쳤는지 아예 모르거든. 몰라. 신입 때는. 정말 예? 이러고 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니까. 난 내 거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판단은 네가 해. 뭐 이런 거지. 하여튼 뭐 오늘 뭐 또 리얼한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마무리해 볼까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는데 한번 또 마무리 한번 해보죠. 오늘 에피소드 팁을 아주 그 귀중하게 전달해 주신 또 에피소드를 써준 이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고민이 드리고요.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 걸 예. 놓고 네. 저희가 뭐 이 팁은 뭐 이래서 저렇고 저 팁은 또 현실적으로 어떻고 막 이렇게 막 재밌자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얘기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참 귀중한 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요거 읽어보시면서 또 자신만의 요령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어김없이 돌아오는 마무리 타임에 돌아오는 어김없이 어려운 시간. 우리 한 줄 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지난번에는 지인턴이 먼저 하셨으니까. 나는 회사에서 말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동의한다. 아니 대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실 줄이야. 그렇군요. 우리 대리님. 저는 아까의 말에 이어서 신입사원들이여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라. 좋네요. 저도 오늘 배워간 걸로 끙끙 앓지 말고 부딪혀보자. 부딪혀보자. 일맥상통한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기 힘든 신입사원들 졸지 마. 졸지 마. 들이대. 나 졸지 마라고 나도 하죠. 졸지 마. 쫄지 마. 쫄지 마. 마. 들이대. 괜찮아. 이런 거. 안 패. 자, 오늘 에피소드도 여러분께 유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에피소드로 저희들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